담이나 근육통이 왔을 때 근육 이완제를 먹는데 그 약 먹어도 괜찮은가요? 일시적으로 도움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먹었는데 효과가 없어요 하는 분들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진통제라는 것은 결국은 내 몸이 발생하는 통증을 느끼지만 못할 뿐이지 그 담결림이 해결된 것은 아니죠. 자, 오늘은 담과 근육통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을 웅크리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가 요즘 담 걸렸다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담이 뭔가요? 전형적인 한방 용어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뭐 가래인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가래를 포함해서 콜레스테롤도 포함해서 몸 안의 모든 노폐물들, 액체 상태의 노폐물을 한방에서는 습담이라고 하고요. 그중에서 습은 조금 더 묽은 거, 담은 좀 걸쭉한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어느 부위에 있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질환을 일으키고 그것이 근육에 들어갔을 때 결리는 증상을 유발하게 되는데 그것을 담결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담에 걸립니까? 두 가지가 있겠는데 비정상적인 노폐물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음식 조절을 잘 안 하신다든지 수면 상태가 안 좋다든지 담배나 술에 노출이 많이 되신다든지 이런 분들은 몸에 노폐물이 많이 생기겠죠. 두 번째는 순환이 안 되는 거죠. 그 잘 돌아다니면 좋은데 너무 춥다든지 아니면 한 자세로 오래 해서 근육을 꽉 눌러놓는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겹쳐서 이제 담결림이 잘 생기는 거죠. 그럼 잠을 잘못 자서 이렇게 담이 오는 경우에는 어떤 거에 해당되는 걸까요? 수면이라는 것은 수면 중에 에너지를 비축하기도 하고 호르몬들의 정상화라든지 하는 세포 재건을 거칩니다. 멜라토닌이 나오면 세포 재건을 이제 유발하게 되는데 그것이 덜 된 채로 깨면 몸 안에 노폐물들이 미처 제거돼 있지 않고 근육이 활성화돼 있지 않고 분비되어야 될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은 상태로 활동을 하게 되니까 찌뿌도 하고 머리도 멍하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하는 과정에 근육이 아직 정상적이지 않은데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통이나 담결림이 발생하죠. 그럼 예를 들어서 베개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높거나 낮은 경우에도 그런 증상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그 경우인데요. 목을 높게 하게 되면 승모근이 늘어납니다. 뒷목 쪽이죠. 기립근도 늘어나게 되고 늘어난 근육이 쭉 당기고 있다 보면 그 근육이 늘어난 채로 굳어버리거나 그 안에 혈류 순환이 늦어지거나 꽉 눌림으로써 혈류 정체가 되면 다음날 담결림이 발생할 수 있죠. 담에 걸리는 게 스트레스와도 연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물론입니다. 스트레스라는 것은 교감신경 흥분이 대부분이거든요.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되면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액 공급이 잘 안 되고 근육이 경직하죠. 우리가 어디가 스트레스 받으면 근육이 굳는 느낌 들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이 오래 지속됐을 때 가벼운 자세 불량만 나와도 바로 담결림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담에 걸렸을 때 그 부분이 그냥 만지지 않아도 아프고요. 어떤 때는 눌러야 아프고요. 어떤 때는 분명히 내가 담에 걸린 건 목 부분인 것 같은데 목이 아닌 다른 데가 아프기도 하거든요. 이게 다 담의 증상인가요? 담이 이제 결려 있다 하더라도 그 부위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아프겠죠. 그런데 호흡을 하게 되면 늑간근 같은 경우는 호흡에 의해서 이렇게 늘어났다 줄었다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부위가 꽉 경결돼 있다 보니까 호흡만 해도 아프고요. 헛기침만 해도 아프고요. 뭘 이렇게 삼켜서 먹는 것만 가지고도 횡격막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폐가 커졌다 늘었다는 동작 때문에 그 부위가 아프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담이 뭔가 좀 왔을 때 스트레칭을 스스로 하거나 아니면 뭐 근육통 약을 먹거나 아니면 팥을 붙이거나 뭐 마사지를 좀 하거나 이런 걸로 해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된다면 문제는 없는 건가요? 맞습니다. 보통 가벼운 담은 당일날 없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오래가는 담도 3, 4일 안에 풀어지게 되고요. 그러나 일생생활이 힘들고 숨을 못 쉴 정도가 된다면 가까운 의료기관에 가서 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바로바로 해결하시는 것이 좋고 그렇게 담결림이 자꾸 반복된다면 한 2주 이상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럴 때는 이제 근막 통증 증후군으로 가기 때문에 그럴 땐 추나나 이제 한약을 써야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만 아예 전신의 통증이 오는 그 신경 통증이라든지 섬유 통증까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담이나 근육통이 왔을 때 근육 이완제를 먹는데 그 약 먹어도 괜찮은가요? 일시적으로 도움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먹었는데 효과가 없어요 하는 분들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진통제라는 것은 결국은 내 몸이 발생하는 통증을 느끼지만 못할 뿐이지 그 담결림이 해결된 것은 아니죠. 또 이제 의존성이라든지 내성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도 있기 때문에 면역력 저하 이런 걸 감안한다면 직접적인 치료를 통해서 고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면 담이 오든 근육통이 오든
쉬어주는 게 나아요? 아니면 거기를 움직여주는 게 나아요? 쉬어주는 것이 제일 좋고요. 마사지를 해서 풀어주는 것은 이제 근육통이나 담결림에 공통적으로 되는 것이지만 근육이 파열돼 있을 땐 마사지도 좋지가 않겠죠. 그래서 근육통이나 담결림 풀어질 때까지는 좀 안정적으로 좋은 자세를 취하고 편안하게 숙면을 취하는 것, 이것이 제일 좋습니다. 뭔가 근육통이 자주 오고 담에 좀 자주 걸린다 하는 사람한테 레몬차가 좋다. 뭐 이런 얘기 있던데 맞는 얘기인지 또 좋은 음식들이 있는지 또 네. 궁금하네요. 레몬차는 대표적인 비타민 C잖아요. 네. 이제 근육 피로 회복에는 비타민 C만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큼한 것들은 대부분 좋겠고요. 특히 좋은 것은 모과 같은 것이 훨씬 좋습니다. 모과는 특히 한약재로서 근육과 인대를 보강해주는 약효 자체가 있습니다. 생강도 근육의 통증 이런 것을 푸는데 효과가 있고요. 또 이제 칡이 있죠. 칡이 특히 목 근육의 경직에는 아주 좋기 때문에 칡즙이라는 것을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매운 음식이 안 좋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장에 문제만 되지 않는다면 매운 음식을 통해서 땀을 살짝 나게 하면 우리가 청양고추 먹으면 콧등에 땀 나듯이 네. 후추라든지 고춧가루 들어간 그런 음식을 먹으면 혈류순환이 촉진됩니다.